안녕하세요 건패스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에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도덕 풀이를 맡은 이승훈입니다. 자, 지금부터 2회 풀이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1회 풀이도 그렇지만 2회도 그닥 문제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 중요한 것들은 반드시 개념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정리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1번입니다. 다음 내용이 공통으로 설명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나와 있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 나와 있고요. 노인 공경을 실천하기 위한 도덕적 기초 나와 있어요. 이거 뭐랑 관계 있을까요? 유교에서 인이라고 하면 뭡니까? 사람 둘 이상 있을 때 사랑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별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 인의 출발점을 뭐로 얘기하냐면 바로 효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분별적 사랑인 인의 출발점이 바로 효입니다. 왜? 내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효의 관계가 재, 충, 신으로 점점 확대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인 중에서도 이 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되는 거는 1번이 되겠죠. 이거 개념을 알고 풀면 쉽게 푸는 거고, 잘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평화나 자율이나 우애 같은 것들이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도 그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올바른 토론 방법입니다. 올바른 토론 방법인데, 일단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뭘까요? 기본적인 거는 바로 상호 존중이에요. 우리가 보통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가 있죠?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경우는 뭐가 안 돼서 그래요? 상호 존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즉, 한쪽이 한쪽을 일방적으로 이기려고 할 때는 그때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상호 존중이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대화, 협력, 대화, 토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해서 최선책은 뭘까요? 최선책은 뭐냐면 대화하고 그 다음에 토론을 통해서 뭔가 합의를 찾아가면 최선책이 되는데, 만약에 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의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차선책입니다. 근데 최선책도 아니고 차선책도 아니고 둘 다 안 된다.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 보통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수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수결 같은 경우는 최후의 수단이다 라는 것 정도도 토론 관련해서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위에 거 봅시다. 소수의 의견은 무시한다. 안 되죠. 왜? 소수의 의견도 결국은 합리적인 생각에서 나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즉, 그들도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거가 없는 반론을 제시한다. 아니죠. 반론이라고 하는 거는 근거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무책임한 행위죠. 자기가 뭔가 발언을 했을 때는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민주시민의 덕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열린 마음으로 상대의 비판을 수용한다. 즉,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의 오류 가능성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토론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보다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면 내 의견보다 더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되는 거는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에리 프롬이죠. 에리 프롬이 주장하는 사랑의 기본 요소 이야기하면 우리가 4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호, 책임, 그 다음에 존경, 이해, 4가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책존이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근데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여기 내용 가지고도 우리가 쉽게 좀 찾을 수가 있겠죠. 일단 관심 뭡니까? 관심은 뭐랑 관계냐면 뭐 보호랑도 관련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해 쪽으로도, 이해도 뭐 지식이 기반이 되는 거지만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집착은 뭡니까? 집착에서 고통이 생기죠. 우리가 불교 이야기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불교에 보면 사성제라는 게 있어요. 사성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두 번째가 집성제입니다. 근데 그 집성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집착이거든요. 그래서 이 집착에서 결국은 고통이 생긴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착은 사랑과는 다른 거죠. 즉, 상대를 내 소유물로 생각했을 때 집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진정한 사랑이랑 관계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틀렸다. 자, 배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보호 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존경은 여기 나와 있죠. 근데 굳이 외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굳이 이런 개념 외우지 않아도 그냥 요 내용 가지고 쉽게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푸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덕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과 행실이 올바르고 탐욕이 없는 상태, 탐욕이 없죠. 그러면 말글청자에
탐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청렴 이야기하면 되겠죠. 여기서 경쟁 같은 경우는 둘이 뭡니까?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복종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 말을 수용하는 거, 무조건 받아들이는 거 얘기하는 거고, 평등은 동등한 입장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탐욕이 없는 상태랑은 관련이 없는 덕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정답 1번 쉽게 풀 수 있고, 특히나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청렴과 그 다음에 선공후사의 정신, 뭐 이런 것들, 청백리 정신, 이런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1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에 한민족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되는 이유를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럼 한민족 네트워크라는 건 뭡니까? 해외에 있는 재외교포들과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한민족 네트워크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밑에 지문 보시면 되겠죠. 일단 민족의 통합과 번영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국가 경쟁력 제고 다시 고려할 수 있다. 그죠? 저 높이 제고라고 하면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가능하죠? 그 다음에 한민족의 정체적 약화 아닙니다.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긴밀한 유기체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정체성을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체성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고, 4번에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 즉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 있으면 재외동포들 중에서 뭔가 권익이나 이런 것들에 피해를 받았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가지고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윤리적 용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도가의 이상적인 삶의 자세죠. 그럼 도가 이야기 나오면 뭐 해야 되나요? 일단은 무의자연 쪽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도가의 입장에서는 자연이 가장 완벽해요. 자연이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벽하게 가고 있는데 인간이 자꾸 인위적인 걸 통해서 이 완벽한 걸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본래의 소박한 성품으로 돌아가자. 그거 쪽으로 이야기하면 무의자연 뭐 이런 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밑에 뭐 바로 답 나와 있죠. 그래서 무의자연. 근데 여기서 하나씩 볼게요. 정명이라고 얘기하면 요건 어디서 얘기하는 겁니까? 유교에서 공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직분에 맞게 라는 설명을 하는 게 정명이에요. 그래서 공자의 사회사상으로 설명되는 거고요. 연기설 이야기하면 요거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요건 나중에 공사상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익인간, 이거는 우리나라 건국이념이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단군의 경국이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환웅 쪽에서 이야기할 때,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이야기할 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설명은 상부상조의 전통 나와 있어요. 상부상조. 자, 상부상조의 전통 얘기하면 요거 4가지 설명 한번 해볼게요. 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부상조의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엔 적금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마을 사람들끼리 돈을 모아서 번갈아가면서 타는 방식, 그걸 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레 이야기하는데, 두레는 이거는 마을 농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농민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공동 노동 조직 얘기예요. 자, 둘에 뭐랑 관계 있을까요? 전통 상부상조니까 뭐랑 관계 있냐? 요거 벼농사랑 관계 있습니다. 벼농사 모내기 할 때 많은 수의 노동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 같이 모내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레와 같은 조직들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향약이죠. 향약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향, 촌, 자치, 규약, 줄여서 향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주로 양반이 중심이 되어서 농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할 때 이야기하는 게 향약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품앗이 있죠? 품앗이는 1대1 노동 교환 방식. 이거 뭐랑 관계 있을까요? 아까 벼농사 있었죠? 요거는 밭농사랑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밭농사를 하다 보면 밭에 있는 뭐 풀이나 잡초나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같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1대1로 오늘은 내가 니네 집 가서 일해줄 테니까 네가 내일은 우리 집 와서 일해줘. 이런 식으로 농경사회에서 밭농사 관련해가지고 1대1 노동교환 방식, 이게 바로 품앗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요거 어렵지 않게 다 풀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나왔냐면 학교폭력 나와 있죠.
자, 학교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따돌림 등에 의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 폭력이라고 한다. 포인트는 뭡니까? 예방 방법 찾아야 되겠네요. 그럼 이것도 약간 비문학으로 푸시면 되겠죠. 일단 친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폭력이 생길 수가 없죠. 폭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쪽이 강압적으로 다른 한쪽을 지배하려고 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되죠. 친구 간의 기본 예의를 지키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예의를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오히려 더 예의를 지켜야 더 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방관한다? 안 되겠죠. 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할 때 방관하게 되면 내가 나중에 괴롭힘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날 방관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역지사지 정신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학교니까 어쨌든 선생님이나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4번에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도록 노력한다. 이거 바람직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3번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사이버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 실천해야 할 바람직한 행위예요. 그럼 올바른 행위 찾는 거죠? 자, 볼게요. 일단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겠죠. 사이버 공간이라 해서 현실에서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책임을 회피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데 그럼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일단 안 되고. 사생활 침해. 누구든 사생활 침해받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이것도 안 되겠죠? 악성 댓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댓글 다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의 고통이나 이걸 직접적으로 보지 못해서 모를 수가 있는데 악성 댓글 안 되겠죠. 자, 바른 언어 사용하기, 즉 사이버 공간이라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바른 언어 사용하기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 될 수 있는 거는 4번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응용윤리학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자, 이론 윤리를 활용하여 현대인의 삶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상입니다. 이거 응용윤리학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냥 응용윤리학에 대한 설명인데 아까 선생님이 응용윤리학을 그래요. 1회에서 한번 이야기했지만 응용윤리학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론, 규범, 윤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토대로 해서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을 토대로 해가지고 현실의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는 게 응용윤리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응용윤리학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학제적 성격을 띈다. 즉 간학문적 성격을 띈다. 즉 다른 학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일단 덕윤리 이야기하죠. 덕윤리는 뭐에 해당하는 겁니까? 이론 규범 윤리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 규범 윤리학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이야기하면 의무론, 공리주의, 덕윤리 이야기하죠. 그럼 요거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이 틀렸죠. 이번에 평화윤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화랑 관련된 거, 그러면 남북한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문화윤리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화가 보편성과 특수성 관련된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공유되는 거, 축적되는 거, 그리고 다른 문화의 특징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윤리도 정보사회에 대한 적절한 지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응용윤리학으로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자세를 적절하지 않은 건 나와 있죠. 일단은 자연 친화적인 삶 가능하죠. 그럼 환경 문제 해결할 수가 있겠죠. 최대한 자연의 훼손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 생태계 보존을 위해 스스로 욕심을 절제한다. 인간의 욕구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되죠. 자, 미래 세대와 자연을 위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우리가 책임윤리 쪽, 요나스의 책임윤리 쪽에서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책임의 범위를 나에서 타인으로, 그 다음에 인간에서 자연으로, 그 다음에 현 세대에서 미래 세대로 확대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책임윤리예요. 그래서 요건 책임윤리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을 정복하려는 인간중심주의 사고를 지향. 우리가 이것도 용어 조심해야 되는데 지향이 있고요. 지양이 있습니다. 지향은 향해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고요. 지양이라고 하면 그칠 지자입니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향으로 나왔죠. 그럼 그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죠? 안 되죠. 인간중심주의적 사고가 어떻게 보면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도 있죠.